지금 소개받은 김선주입니다. 네, 우선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지난주 명절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고 오셨나요? 그죠? 저만 잘 못 보낸 거죠?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명절이 아주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는 제가 지금 떨린다는 걸 계속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떨림을 잠재워 줄 분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주 가하다 싶은 리액션 많이 네, 감사합니다. 네, 종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맘때쯤 우리 다들 해보는 거 있죠? 이 멋지게 솟아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뭐 하시나요? 네, 새해 소원을 다들 한 번쯤은 빌어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매년 빌고 계실 건데 저 역시도 꼭 새해 소원은 빌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원들을 바라기만 했지 이루어간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나 말고 다른 분들은 과연 어떤 소원을 꿈꾸면서 그 소원들을 얼마나 이루어가는지 궁금해서 살짝 찾아봤죠. 자, 여기 보이는 이 꿈들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새해 소원이래요. 그 중에 단연 1위는 건강이었고요. 나머지 것들 보면 뭐 여행도 있고, 뭐 결혼, 체중 조절, 그죠? 목표 달성. 다들 비슷하죠? 제가 꿈꾸는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단지 이제 다른 것은 누군가는 이 꿈을 이루면서 살고 있고 누군가는 계속 매년 똑같이 바라기만 하면서 살고 있다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의 새해 소원은 어떻게 변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저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릴 때, 그죠? 새해 소원이나 아니면 우리 생일날에 촛불 끄면서 소원 빌라고 하면 혹시 어떤 소원 빌으셨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걸 꼭 했던 것 같아요. 딱히 다른 걸 바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근데 그맘때 제가 초등학교에 갓 입학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큰 교통사고가 나면서 사실 저는 외갓집에 그리고 남동생은 친할머니 댁에 엄마는 병원과 직장을 오가면서 사실 가족 모두가 좀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내가 어릴 때 멋모르고 빌었던 소원이 정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관심사가 이제 달라지죠. 그때 되면 다들 커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죠? 훌륭한 사람. 훌륭한 게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그죠?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성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갔을까요, 제가?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 당시에 아주 최선을 다한다고 나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최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름 열심히 그냥 신용하면서 왔다 갔다 열심히 공부를 했던 정도였기 때문에 내가 완벽하게 바라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좀 취업이 잘 될 수 있다는 간호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진학을 하게 돼요. 대학을 진학하면 보통 그 로망이 있잖아요. 대학생에 대한 로망. 그 로망이 저는 별로 없었어요. 간호과는 그냥 여대였어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막 즐기고 놀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간호과를 갔으니까 결국에는 간호사가 되어서 병원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호과 가서 공부 조금 하면 내가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병원들 있죠. 그런 병원에 취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취업의 문이 정말 좁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적당한 병원에 취업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회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열심히 일을 했어요. 3교대를 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 체력이 정말 바닥이구나. 이 체력으로 누구를 케어한다고 내 몸부터 관리해야 될 건데 이런 생각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첫 달 월급을 받았는데 왜 놀랐을까요? 맞아요. 월급이 세상에 그죠? 학자금 대출 조금 갚고 저는 이제 부산이 고향이었으니까 여기 경기도로 이제 취업을 왔거든요. 생활비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내고 나니까 정작 내가 정말로 쓸 수 있는 돈은 쥐꼬리보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소원은 또다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쉽게 되지가 않죠. 연봉도 쌓여야 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저는 남편을 만나게 됐고 남편과 함께 자영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영업을 할 때는 사실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안정한 그런 수입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아이가 커가면서 아이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조금 다른 직업을 다시 찾아보게 돼요. 그때 제가 선택했던 직업이 골프장 캐디라는 일이었고요. 거기서 골프장 캐디 일이 사실은 힘든 일이긴 했어요. 그죠? 힘든 일이었지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급여가 조금 더 높았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수입을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1년, 2년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저 집을 장만했는데 저것도 온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거의 은행과 저의 그런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또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이렇게 지내다가 문득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답일까?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쯤에 저는 지인으로부터 유산화를 전달받게 됩니다. 사실 내 인생의 로또 같은 이런 유산화를 전달받게 되면서 저는 더 이상 바라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은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때요? 제가 이런 기사를 조금 찾아봤어요. 이 기사만 봐도 우리 2023년 우리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전망이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사실 작년 한 해 우리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큰 이슈가 바로 금리 인상인데요. 다들 금리 인상 직격탄 맞고 계신가요? 괜찮으세요? 무사하신 거죠? 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1차적으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아우성응 치면서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이런 사장님들 굉장히 저는 많이 만났고요. 그나마 코로나로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런 직장인들도 이 대출이자가 불어나는 통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을 너무 쉽게 찾아보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또 이분들에게도 또 다른 대안을 반드시 전달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또 생기고 있고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현실이 힘들다고만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의 꿈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의 소원을 포기하시는 거 아니죠.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이 유산화를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고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세상의 돈은 많겠죠. 내 주머니만 스쳐가고 다 많아요. 그죠? 근데 이 소득의 흐름은 이렇게 딱 두 가지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물통사업, 즉 노동수입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파이프사업, 즉 권리수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동수입은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가 되시죠?
대답이 없어요. 네, 감사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권리 수입은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열심히 캐디 일을 하면서 유산화를 전달받고 이 그래프를 보는 순간, 아,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삶이 왜 그랬을까? 이 그래프 속에서 사실 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 그래프를 처음 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나도 오늘 밤 눈 감으면서 이 그래프 하나만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굉장히 귀한 거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동 수입.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또는 전에 했던 일이 노동 수입이었다 하시는 분.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이미 권리 수입을 누리고 있다. 유산화 하시는 분 말고요. 유산화 말고 건물주 안 계시죠? 자, 이렇다면 자, 실제로 이 손든 게 비슷해요. 퍼센테이지가 노동 수입으로 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95%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한 5%의 사람들이 권리 수입으로 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요, 이 노동 수입의 95%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돈이 고작 5%의 돈이래요. 이 나머지 권리 수입으로 돈을 벌어가는 5%의 사람들이 나머지 95%의 돈을 가지고 간대요. 너무 슬프죠? 왜? 나 직장 생활했고 캐디 일도 했고 자영업도 했는데 모두 노동 수입이었어요. 그 5%도 나눠 가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자, 나는 괜찮아요. 그래, 이번 생은 이렇게 살다 가지 뭐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빨리 이 수입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도 그리고 그 아이도 대대손손 어쩌면 이 노동 수입 속에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다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너무 슬픈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죠. 이런 권리 수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에 건물주도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도 있다. 라고 하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시리즈의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4분변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E와 S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를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B와 I는 사업가와 투자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E와 S는 아까 얘기한 노동 수입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권리 수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비분명, 사업가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B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업가는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스템을 직접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대기업이 돼서. 내가 카카오 같은 그런 거,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군요. 어쨌든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을 내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시스템을 아니면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프랜차이즈처럼. 이것 또한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 번째로 시스템을 좀 빌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까 언급했듯이 위에 있는 두 가지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회원 직접 판매, 플랫폼 비즈니스는 투자와 전문적인 지식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자, 플랫폼 비즈니스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좋은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얻는 비즈니스예요. 조금 어렵나요? 쉽죠? 쉬운데 좀 길죠? 그래서 좀 더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연결의 대가가 바로 소득이 되는 거. 내가 연결해준 대가로 소득이 발생되는 거. 우리 지금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연결하는 행위들 혹시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가 너무 재밌으면 재밌다고 연결해주고요. 재미없으면 보러 가지 말라고 연결해줘요. 다들 그렇게 하지 않으신가요? 그죠? 대신 차이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어플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배달 어플이에요. 배달 어플 나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죠? 지금 이 배달 어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배달료가 비싸니 어쩌니 하면서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지금 얘 없으면 지금은 저는 못 살 정도예요. 그죠?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죠? 굉장히 써보니까 편리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지출되는 배달료가 이제는 당연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배달 어플이 실제로 아주 맛있는 맛집과 유명한 셰프를 고용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단 한 군데의 맛집이나 단 한 명의 셰프도 고용하지 않지만 훨씬 더 그 맛집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이 배달 어플 회사예요. 그죠? 이게 이상하지 않죠? 이상해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죠? 자, 유산화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분들을 나는 유산화를 이미 먹어보고 체험해서 만족했다 라고 하면 당연히 또 연결이 되겠죠. 저는 연결을 해주는 그 대가로 또 소득으로 이렇게 발생시키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이 시장의 규모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대비해서 대한민국 시장은 아직도 10배, 20배 혹은 그 이상 성장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성장이 끝났다. 포화 시장이다. 라고 혹시 아직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장이 절대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전문가들이 아직 이 시장의 기회는 아직 무궁무진하다고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선택하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의 규모는 아직도 성장할 건데 어떤 제품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단연 1위는 영양제 부분이에요. 그리고 2위가 화장품, 3위가 생활용품. 처음에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저는 생활용품이 종류가 훨씬 많고 그죠? 그런데 왜 퍼센테이지가 영양제가 더 높을까? 왜 그럴까요? 맞아요. 지금은 시대가 많은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원 직접 판매, 이 플랫폼 비즈니스 회사를 선택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하면 되냐?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양제, 1위인 영양제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를 선택하면 일단 저는 유리하게 시작할 수 있겠죠.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필요 없어요. 저 간호사 국가고시 자격증 딴다고 힘들게 공부했는데 그죠? 이 유산화 할 때는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자본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업이 가능하고 저는 사실 부업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데 부업으로 시작해서 조금 더 유리했던 점도 있었어요. 많은 분들을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던 적이 더 많았거든요. 부업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시간적인 그리고 재정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으면서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을까요? 단점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단점은 없고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플랫폼 비즈니스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너무 많은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될까요? 맞아요. 옆집 언니 얘기 말고 남편 이야기 말고 전문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자, 전문가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품이 당연히 탁월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도 충분히 돌아가야 돼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탄탄한 회사. 많이 들으셔서 아시는 거 아니죠? 맞아요.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마음에 충분한 수익이 됐으면 좋겠다. 저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까 우리 그 권리 수익 그래프를 보시면 시스템을 처음 구축할 때까지는 수입이 없거나 굉장히 미비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인프라가 형성되고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무궁무진한 이런 수입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시스템이 딱 완성됐는데 나는 너무너무 열심히 시킨 대로 잘했는데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혹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망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정말 이 억울함을 그죠? 그래서 회사 부분이 절대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유산화 회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산화는 일반 기업인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런 웬츠라는 박사님이 설립하신 회사예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전공이 세포 면역학 미생물학 박사님이시고요. 어떤 기업을 볼 때 이 회사 창립자의 이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마이런 웬츠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설립하셨습니다. 1992년 미국 유타주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는 2003년도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 이게 미국 본사의 모습입니다. 혹시 미국 본사 직접 가보신 분 많으시죠? 그죠? 저도 가봤어요. 네. 자, 인하우스 제조시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양제 부분을 100% 이 미국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만든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딱 구입을 했는데 메이드 인 USA가 아니고 그저 다른 지역을 이제 비방할까 봐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그죠? 뭐 땡땡땡이다 이러면 아무래도 신뢰가 안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영양제 부분을 100% 본사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이렇게 배송만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공급이 됐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일단 중간에 유통 과정 하나가 생략이 되죠. 그래서 가격의 거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 기술적인 문제도 유출되거나 훼손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굳이 약을 만드는 그런 GMP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굉장히 멋진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회사인데요. 글로벌 회사지만 글로벌 사업이 가능한 곳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가 살아가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현재까지는 1도 없어요. 근데 앞으로 또 모르죠. 5년 뒤, 10년 뒤에 저기 외국에서 한 몇 년 살다 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유산화 사업을 계속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근데 거기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코드를 새로 발급받아서 BC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하면 별로 안 좋겠죠. 그죠? 근데 유산화는 하나의 서버예요. 글로벌 국가 모두. 그래서 내 서버 그대로 가서 캐나다에 이민을 가도 거기서 이어서 사업이 쭉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소개 연결의 대가로 캐나다 사업자님도 계시고요. 필리핀 사업자님도 계세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이런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장 속에 많은 미생물이 살고 있죠. 이 미생물들을 보고 딱 보고 이제 당신은 향후 5년 뒤 또는 10년 뒤에 어떠한 질병에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예견하는 이런 연구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나요? 이런 연구를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있겠어요. 이 백악관이라는 곳에서 공동 연구를 하자고 손 내민 곳이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다.
괜찮죠? 나는 아직 잘 모르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직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이 분야에서 전문성과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증시에 상장이 된다라는 의미는 이미 저 대신 한번 검토를 해준 거예요. 이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라든지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니까 증시에 상장이 가능했던 거겠죠. 그리고 상장 후에도 지금 몇 배 성장했대요? 그죠? 이때 주식을 샀으면 그죠? 좋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조금씩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심지어 전문 제약업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신뢰감 있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보험이에요. 보험. 기업도 보험을 들어놔야겠죠. 그죠? 우리가 보험 가입하실 때 내가 이 보험금 꼭 타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보험 드시는 분 계세요? 보험금 타먹으려면 그죠? 아파야 되거나 그죠? 죽어야 되거나 그죠? 그래서 꼭 타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보다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겠죠. 자, 기업도 사실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있으면 들고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빼도 괜찮은 게 사실 보험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3,000개가 넘어요. 근데 가장 크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50여 개밖에 안 된다. 그만큼 많은 회사들이 재정적으로 크게 탄탄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저 3,000개 넘는 회사는 아예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회사들은 사실은 조금 거르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2003년도 이후부터 우리 유산화 같은 경우는 제527호 이 번호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볼게요. 자, 오늘 아침 우리 다들 유산화 제품 혹시 드시고 오신 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드시고 오셨네요. 저도 그죠? 먹고 왔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 먹으면 힘들어요. 그죠? 느껴지시나요, 혹시? 혹시 다른 영양제 드셨을 때도 그런 느낌 많이 받으셨어요? 그죠? 저도 그전 영양제를 먹었을 때는 먹다가 말다가 끝까지 먹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한 통을 다. 결국에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기 일쑤였는데 사실 기대를 하고 이 제품을 먹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냥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기보다는 영양제가 뭐 그렇게 우리 몸에 엄청나게 이렇게 느낌이 올까? 이런 생각으로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나겠다. 내 몸이 원래 이랬단 말인가? 뭐 이런 생각으로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자, 유산화의 제품군은 굉장히 간단해요. 채우는 영양, 그리고 비우는 영양, 바르는 영양. 건강과 관련되지 않은 제품은 일단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많은 제품이 있으면 사업하기 좋지 않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힘들었겠죠. 공부 많이 해야 돼서. 그죠? 맞아요. 심지어 이 채우는 영양과 비우는 영양이 다른 제품군이 아니에요. 같은 제품군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채울 수도 있고 비울 수도 있고 그래서 제품군이 딱 전단지 한 장으로 끝나요. 거기다가 모두 매달 먹고 마시고 발라서 없어지는 이런 소비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비재로 이루어져야지 사업하는 입장에서 매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재구매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자, 여기 보면 폴 제인 필저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가장 많은 백만장자가 어디서 나온대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가입을 했을 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그때만 해도 홈쇼핑 채널에 건강기능식품이 나오면 그냥 뭐 홍삼 아니면 무슨 즙
즙 같은 거 많이 팔았어요. 양파즙, 사과즙 이런 거.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면서 비타민 D, 오메가3, 이렇게 유산균, 이렇게 많은 영양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TV 광고도 보면 요즘에는 영양제 광고를 거의 A급 배우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미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져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어차피 내가 하는 사업, 이왕 내가 할 사업, 백만장자가 이곳에서 가장 많이 나온대요. 그럼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죠. 당연히 돈이 흘러가는 곳에 내가 있어야겠죠. 굳이 역행할 필요 없어요. 그죠. 힘들게.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부합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죠. 그래서 유산화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처음으로 결심했던 게 아까 그 그래프 보고 권리수익 그래프 보고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로 굳히기 한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0년 동안 4년마다 한 권씩 이렇게 발간이 되고 있는 아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영양제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어떤 제품이 좋고 나쁘고 별이 하나에서 5개, 빵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이런 책자예요. 혹시 이 책자 보시지 않으신 분 계신다면 반드시 이 책은 오늘 꼭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왜 내가 사업을 결심하게 됐을까요? 1등이라서. 계속 1등이어서 저는 선택했어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먹었을 때 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남들에게 얼마든지 추천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역시나 이 책에서 가장 독성 없고 효능이 1등인 제품은 유산화 제품이었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우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없었더라면요 온갖 그저 그런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죠? 계속 그런 얘기만 좋았다더라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와닿지만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했을 때 훨씬 더 내가 전문적으로 보이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약사 의사들이 보는 처방전 책에서 우리 유산화 제품이 이렇게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자, 사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만 해도 아이가 장염 걸렸다고 유산균을 처방해주고 이러지 않았거든요. 너무 옛날에 키웠나요, 제가? 근데 요즘에는 당연히 유산균을 처방해주고 또 우리 엄마도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니까 오메가3를 처방해주더라고요. 저 때만 해도 그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만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많은 의료인들도 이제 영양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과 효과를 인정하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찾을 거예요. 자, 더 많은 분들이 찾는데 더 많은 분들이 나처럼 평범하고 일반적인 분이면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배웠으니까. 근데 그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적인 의사나 약사다 라고 한다면 괜찮을까요? 그죠? 조금 후달리겠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렇게 많은 전문인들이 막 쏟아져서 들어오기 전에 이왕이면 지금 기회가 더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는 상도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후원사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자, 모르는 기관 있나요? 자, 이름만 보면 알만한 기관에서 후원하는 곳에서 유산화 제품이 이미 인정을 받고 있고 전 세계 수상 내역도 지금 800여 개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합니다. 많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미 유산화 제품을 후원받으면서 섭취하고 그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우리나라 선수들도 하나같이 유산화 제품은 안전하게 믿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을 모아서. 그만큼 국가대표 선수들이 안전하고 믿고 섭취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믿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또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력에는 이분들의 공이 크겠죠. 유사나에는 150여 명의 연구진들이 있고요. 인셀리전스라는 특허받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인셀리전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열심히 달렸어요. 돈도 벌어야 되죠. 그죠? 유사나의 비즈니스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유사나의 플랜을 정확하게 보기 전에 일단 다른 회사와의 차별성 5가지를 짚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유사나는 중복 매출이 인정이 돼요. 유사나는 하나의 BC, 비즈니스 센터로도 사업이 스타트 될 수 있지만 3개로도 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3개의 가게인 경우 이렇게 중복 매출을 인정을 받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이는 지금 2번 가게에서 왼쪽에 3,000, 오른쪽에 2,000포인트를 공유받았을 때 1번 가게로도 똑같이 2개 합친 5,000포인트가 이렇게 공유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 혹시 이해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요? 저 처음에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나중에 제가 돈을 받게 돼서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자꾸 한 번 더 준대요, 한 번 더. 근데 그게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 가는 척 했는데 사실.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공식도 간단해요. 작은 실적의 20%를 정산해서 이 정산한 후에 내가 2번 가게에서 돈을 받고 이 포인트들은 한 번 더 공유가 돼서 1번에서 크게 더 인정을 받는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20%의 비율로 본인의 매출의 20%의 비율로 소득을 인정받게 돼요. 자, 누군가는 3%, 누군가는 6%, 매출에 따라서 너는 매출이 높으니 20%를 줄게 라고 하면 뭔가 공평하지 않죠. 하지만 누구나 20%이기 때문에 유사나에서는 지금 시작하신 분이나 예전에 시작하신 분이나 똑같이 20%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먼저 시작하신 분들보다 얼마든지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플랜이죠. 자, 세 번째 차별성은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추가 비즈니스 센터라는 이 개념은 사실 타 회사에서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사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일 것 같은데요.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타 회사 같은 경우 신규나 기존에 있는 리더님들이 탑 리더를 바치는 구조였다면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서 탑 리더가 기존과 신규 리더님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차별성은 평생 매칭 보너스예요. 이 보너스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요? 그죠? 잘 없으시죠? 자, 평생 매칭 보너스 같은 경우에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누군가를 열심히 더 후원하면서 함께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 만든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으로 일어난 이 소득의 15%를 회사에서 따로 받음으로써 나만 잘 살고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보너스입니다. 다섯 번째 차별성은 무한 깊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3단계까지만. 5단계까지만 내가 이 포인트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유산하는 모든 포인트, 아래에서 발생되는 모든 소비자나 사업자의 포인트를 쭉 똑같이 공유받음으로써 서로에 대한 라인십이 깨지거나 관계가 틀어질 염려가 없어요. 자, 이렇게 5가지 차별성을 인지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를 개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게 하나를 개설하는 데는 200포인트 정도의 네. 제품 체험이 필요하고요. 3개의 가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강사님이 말씀해 주신 죄송합니다. 비움 프로그램을 한번 하시면 3개의 가게가 개설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차별성 얘기할 때 중복 매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의 가게가 유리할까요? 세 개의 가게가 유리할까요? 맞아요. 같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이 세 개 가게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가게로 이제 개설을 했어요. 개설하는 게 사업의 시작이 아니에요. 개설하고 제품을 섭취해 보면서 경험하는 거죠. 자, 경험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고 가시면 다른 영업과 이 일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배가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자, 내가 한 달에 딱 한 명에게 유산화를 전달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한 달에 딱 한 명에게 유산화를 전달할 거예요. 그랬더니 첫 달에 2명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이 되니까 한 명 짝꿍을 데리고 와서 4명이 됐어요. 세 번째 달이 되니까 8명이 됐어요. 10번째 달이 되면 몇 명이 될까요? 10번째. 뭐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요? 네. 자, 이렇게 10번째 달이 되면 1000명이 넘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숫자가 팍팍팍 뛰어요. 이거 못 믿겠죠? 지금 계산기 꺼내서 계산해 보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12번째 달이 되면 4000명이 넘는 인프라가 형성이 돼요. 너무 행복하겠죠? 근데 조금 현실적이지 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혹시 하셨나요? 그러면 조금 현실적으로 이 숫자의 10분의 1 정도 409명이라고 한다면 이러면 조금 현실적으로 와닿으신가요? 그래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에 또 10분의 1 쪼개요? 40명도 괜찮은 거죠? 자, 맞아요. 자, 현실적으로 와닿을 만큼 내가 어떻게 한 결과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배가의 법칙 때문에 일반 영업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4096명의 인프라를 형성하려면 일반 영업 같은 경우는 일일이 4000명 다 만나야 돼요. 제가. 괜찮겠어요? 그죠? 안 돼요. 힘들어서. 근데 이 네트워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기본 법칙을 잘 이해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제 유산화 제품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욕실용품도 바꾸면서 이렇게 200포인트 정도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면서 나만 이렇게 좋은 것을 먹고 쓰고 바를 수 없다. 누군가에게 전달해야지 하고 4명에게 소개를 했더니 김씨, 이씨, 박씨, 채씨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저처럼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애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얼마일까요? 맞아요. 한 달에 20만 원의 캐시백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영양제를 반값으로 먹는 거겠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겠죠? 이 좋은 것을 또 나만 할 수 없죠? 그래서 김씨, A씨, 박씨, 채씨에게도 알려줘요. 4명에게 유산화를 전달하면 넌 20만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알려주고 그분들을 도와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게 나는 월 80만 원의 소득을 얻어가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2단계까지 내려갔어요. 2단계에서 만족하면 될까요? 욕심이 나지 않을까요? 자, 3단계까지 가니까 나는 한 달에 320만 원을 벌어갈 수 있고요. 4단계까지만 갔더니 그죠? 1000만 원이 넘는 월소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만할까요? 많이 버는데 그만할까요? 한 번만 더 내려가 볼까요? 5단계까지 내려가면 한 달에 3천만 원. 자, 꿈의 소득 아니에요? 너무 행복하겠죠? 자, 꿈의 3천만 원이라는 월소득을 가지고 가게 되면서 나는 1년에 연 3억 6천만 원의 수익을 발생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단돈 120만 원에 3개 가게를 개설하고 200포인트 정도의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고 그리고 4명에게 안내하고 그 각각에게 또다시 4명에게 안내하게 이렇게 5번 이렇게 반복했더니 나는 3억 6천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플랜이 가능하죠? 지금 하고 있는 일 유산화 말고요. 하고 있는 일 중에 이런 플랜이 가능한 일 혹시 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직장 생활 하는데 1년, 2년, 3년
열심히 공부해도 이렇게 소득이 빵빵빵 이렇게 커지는 소득 가지고 갈 수 있어요? 힘들겠죠. 그죠? 저도 제가 골프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절대 못 벌어갔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갈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플랜이 가능하잖아요. 플랜이 불가능한 곳에서 일할 것인지 가능한 곳에서 노력해 볼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무한한 소득을 가지고 가는 비밀은 바로 추가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자,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추가 가게는 어떻게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1번 가게 기준으로 좌우로 저는 2라인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전달하고 소개하고 안내했더니 시간 속에서 1번 가게가 5,000포인트 되는 날이 오겠죠. 이렇게 왔을 때 이 1번 가게로 인해서 나는 4번과 5번이라는 추가 가게를 받게 되고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700만 원 플러스 매칭 보너스 15%에서 알파가 돼요. 자, 나 더 벌고 싶어요. 하나 가게 말고 지금 5번 가게까지 있는데 6번도 받고 싶고 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쵸? 또 만들면 되죠. 라인 하나 더 키워요. 자, 2번 가게를 일단 먼저 완성해 볼까요? 2번 가게의 오른쪽을 또 라인을 키워서 2번 가게를 완성시키면 한 달에 800만 원 플러스 알파와 추가 가게 6번, 7번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게를 더 완성했다. 그러면 900만 원 플러스 알파와 8번과 9번 가게를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3개의 가게가 깍깍깍 찰 때 한 달에 2,400만 원을 벌 수 있고요. 총 가게는 9개의 가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가게가 이렇게 많아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이 가게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그죠? 자, 유산화는 바이너리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래, 여기 A, B, C, D 라인 누군가의 아래로 밖에 배치할 수 없어요. 내 맘대로 어디 기퉁이에 배치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는 B 라인에 누군가의 아래에 배치될 수 있고요. 5번 가게는 내 마음대로 D라는 라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배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의 노하우와 신규를 떠받치면서 사실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또 그분들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가게가 저도 이제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제가 초창기에 이런 사업 강의를 들으면 이 일이 하면 할수록 쉬워진대요. 그 말이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추가 가게를 받으면서 이게 그런 말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가 가게가 생기면서 같은 노력을 해도 훨씬 더 다른 결과를 얻게 되면서 이 추가 가게만 잘 활용해도 정말 무궁무진한 수입을 얻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보너스도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여행 보너스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일단 이 모습은 작년에 제가 미국 컨벤션을 다녀온 모습이고요. 그곳에서 그동안 말로만 듣던 책에서만 보던 본사를 직접 보면서 제품을 만드는 모습도 보고 굉장히 많은 신뢰가 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산화의 비전을 알려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컨벤션 후에 여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다들 제주 여행 많이 다녀오셨나요? 맞아요.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여행이었죠. 제가 그동안 살면서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돈이 있을 때는 시간을 쫓겨서 마음껏 누리지 못했던 여행들이었는데 유산화에서 이렇게 강제로 보내주면서 친정 엄마와 아들과 함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래서 유산화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이게 최근 7년간 유산화 코리아의 성장 기록입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보이세요? 그죠?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끝날까요? 2023년도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올해 5월에 우리 아시아 컨벤션이 어디에서 개최되죠?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개최가 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유산화를
알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유산화가 더 많이 알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산화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겠죠. 이 성장의 바람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쵸? 나만 있으면 돼요? 짝꿍 또 데리고 와야겠죠. 이렇게 이 성장의 바람에 반드시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동안 바라기만 했던 소원들이 왜 안 이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그동안 그냥 시간을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우리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져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누군가는 그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차이가 내가 소원을 이룰 수 있고 또는 이룰 수 없는 이 차이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주체자가 시간이에요. 시간의 흐름 속에 내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쓰는 사람은 주체자가 저예요. 그러면 우리는 빨리 시간의 지배자가 돼야 되겠죠. 시간의 지배자가 되면 새해 소원 이루어내는 게 사실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유산화를 하면서 새로운 소원이 생겼어요. 이렇게 여행 같은 일상을 보내고 조금 더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노동 수입 속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그런 꿈이었을지 모르거든요. 하지만 유산화를 통해서 새로운 꿈들을 꿈꾸게 됐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게 되면서 매일매일이 사실 소중한 날들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새해 소원이 작년 소원과 올해 소원과 혹시 똑같지는 않으신가요? 재작년 소원과 작년 소원과 올해 소원이 또 똑같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면 뭐래요? 맞아요. 사실 제가 이 글귀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다른 걸 준비해볼까라고도 했는데 제가 처음 사업을 결심했을 때 이 문구가 너무 저는 사실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를 보면서 그래, 우리 이제 내년에는 또 다른 꿈을 꿈꾸기 위해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미 유산화 선택하셨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했으니까 끝인가요? 맞아요. 선택했으니까 조금 더 혼신의 힘으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혼신. 내가 좋아하는 그 윤우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혼신이란 내가 생각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혼신이다. 그러면 내가 이미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혼신의 힘으로 집중하고 노력해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2023년도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맞아요. 하지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시간의 지배자가 되고 그 꿈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 모두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